결국에 김종인 백신이 무위로 끝나고 돌파 감염 당했다. 네, 김종인 변이 백신, 바이러스. 김종인 백신이 1, 2차 접종이 이루어졌어요. 1차 접종이 5.18 망언 사과, 2차 접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실정 사과. 근데 부스터 샷을 나섰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부스터 샷을 나섰어야 되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이게 전두환 나오고 또 이러면서 돌파 감염이 돼버렸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첫 번째 말은 누구 말이냐? 국민의힘의 윤석열 예비후보의 말입니다. 목소리 들어보고 올게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발언은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자, 이번 주에 사실은 정치권에서 제일 이제 시끌시끌했다는 게 이제 요 50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이 윤석열 예비후보의 발언인데 일단 어제 정리가 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사과가 있었다 이렇게. 어저께도 사실은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있었죠. 네, 일단 발언이 나오고 이틀 만에 유감 표명이 나왔고, 근데 이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과연 사과가 맞느냐? 기본 뜻, 그러니까 자기의 발언 취지가 정당했다는 뜻을 바꾸지는 않았고 발언을 철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SNS에 다시 글을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이제 어제 또 논란이 그러니까 어제 SNS에는 이제 송구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해 입으신 분들께 사과한다라는 말까지 이제 덧붙였고요. 그런데 이제 또 논란이 됐던 게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운영하는 이제 토리 뭐 강아지들 나오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윤 전 총장의 돌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돌잡이를 할 때 사과를 받았다. 이제 이런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올라와서 이게 적절하냐. 사과를 하지 않고 조롱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해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사진을 어젯밤에 내렸나요, 그 사진? 그 사진은 이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또 토리야 인도 사과다. 아빠 오늘 또 인도 사과 있어요. 이러면서 강아지한테 사과를 주는 게시물이 여러 개가 연달아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졌고 이 게시물은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점점점 착잡하다 점점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이대훈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인 거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인별그램에 사과 사진을 개가 물고 있던 거는 뭐 비아냥 아닌가요? 뭐 진실성 의문이 갑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송구하다는 페이스북 메시지 이후에 인스타그램에 그 사과 네, 그러니까 돌사진이 먼저 올라왔고 이 부분에 사과가 처음에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추가 사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게시물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도 어젯밤에 다시 이 개한테 사과를 주는 인스타그램이 올라온 거죠. 오늘 그러면 아침에 기자들이 그 캠프에 막 문의할 거 아니에요. 이 강아지한테 인도 사과 준 이 사진 뭐냐. 거기에 대해서 캠프 입장은 뭐예요? 반응은 있었나요? 일단 요거는 이제 전혀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그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이유가 뭐 윤 전 총장의 좀 이렇게 친근한 모습을 강조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윤 전 총장의 이제 정치적 메시지는 이 광화문에 있는 이마빌딩 이 팀에서 이제 선거 캠프에서 관리를 하는데 요 인스타 계정은 서초동 팀이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도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페이스북 메시지는 공식 캠프에서 나오는 거고 네. 인스타그램은 조금 일종의 별도의 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제 캠프에서는 서초동 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별채입니다, 별채. 근데 이 문제가 아까 어느 정치자분이 비아냥 아니냐 하셨는데 뭐 의도가 설마 비아냥이었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설경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네.
설경수님은 뭔가 센스 있고 유쾌하게 넘어가려 하다가 오히려 역풍 세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아냥이 아니고 자기들 딴에는 네. 센스 있다라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네. 아니 비아냥으로 비춰질 줄 몰랐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소신행보 이런 거 다 좋은데 네. 그러니까 소신행보를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남에게 비춰지는지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하고 눈치 안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행보는 눈치 안 보는 행보가 아니라 눈치 없는 행보예요. 예, 그 정치에서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그거를 예측을 못하고 감지를 못한다는 건 네. 근본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윤 총장 캠프에서 뭐 실언 논란은 뭐 있는데 실언 이후에 어떤 수습 과정. 그러니까 진중공 교수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 자체보다 그 이후에 그렇죠. 그게 더 문제다라는 얘기. 예, 발언을 했고 사과를 금방 했으면 또 이제 설명이 나왔으면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내용도 불충분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 전 총장은 처음에도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왜 나의 발언을 이렇게 앞뒤를 잘라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계속 변명이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1위 후보가 할 이야기도 아니고요. 맥락이 네. 누가 악의적으로 편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느냐는 반응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왜 그렇게 왜곡하느냐에 네. 대한 그래서 사과가 좀 늦어진 그런 이게 부분이 진짜 있습니다. 비슷한 게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재명 윤석열 평행이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재명 지사도 국감 때 경실련은 왜 LCT에는 그렇죠. 얘기 안 하고 자기한테만 그러느냐.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 제기라든지 항변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야지 왜 남으로 그거를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지 그런다고 돌려지지 않거든요. 좀 고질적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어제 한 언론에서 윤 전 총장의 오랜 친구가 네. 얘기를 하나 했는데 윤 전 총장이 어릴 때부터 사과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과하면은 이게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사람의 특성이 사과를 잘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과를 자주 안 하는데 한 번 했을 때 굉장히 진정하게 사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인은 또 달라요. 예, 정치인은 어떤 범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부덕의 소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인색하다면 정치인, 대통령 이것은 꿈꾸면 안 된다. 예, 근데 저는 이번에 뭐 윤 전 총장이 지목될 수밖에 없지만 한국 정치 전반이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책임 인정에 대해서. 좀 예. 책임 인정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 주자는 달라야 돼요. 그래도. 네. 예, 국회의원 300명이 다 이상하더라도 대통령 후보는 달라야 되고 그게 국민의 염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후보는 일단은 사과는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호남의 민심이 사실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으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제 여수 갔죠. 네. 네, 여수 가서 뭐 좀 진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긴 했는데 그런데 잠잠할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재현 최고위원이 어제 공개 발언을 한 거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문재인한테 배워야 된다. 뭐 원전과 경제는 부동산이었나? 부동산과 원전은 전두환 정부가 훨씬 잘하지 않았냐? 요 발언. 요거 김재현 최고위원이 왜 했다고 보세요, 이 타이밍에? 일단 아마도 어제 아침에 이제 최고위 발언이었는데 김재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사과를 안 할 걸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네. 이제 좀 어떻게 수습이라든지 그리고 네. 이제 그 앞에 대신에 이제 조금 비교가 되는 게 김재현 최고위원 발언을 보면은 앞에 시작이나 이런 게 쭉 맥락을 보면은 윤 전 총장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정리가 잘 돼 있죠. 신군부가 뭐가 잘못이고 뭐뭐뭐뭐이지만 다 얘기했구나, 그런데 잘못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다. 이게 포인트를 하고 싶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비난을 받을 거고 비판 받을 거라는 거는 아마 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꾸 뭐 원전 얘기를 한답시고 한 거라고 해도 네. 결국 남는 건 전두환이거든요. 단어는. 앞에 뭐 신군부 문제를 네. 다 지적했더라도 네. 남는 네, 네. 거는 그렇구나. 이 결국에 김종인 백신이 네.
무위로 끝나고 돌파 감염 당했다. 네, 김종인 변이 백신, 바이러스. 김종인 백신이 1, 2차 접종이 이루어졌어요. 1차 접종이 5.18 망언 사과, 2차 접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실정 사과. 근데 부스터 샷을 나섰어야 되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부스터 샷을 나섰어야 되는데, 예, 그거 나오기 전에 이게 전두환 나오고 또 이러면서 돌파 감염이 돼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썸네일을 뽑아주고 가시는구나 오늘. 어? 아, 요거 썸네일 나옵니까? 네. 김종인 백신이 2차, 2차 맞았는데 네. 이준석 부스터 샷이 나오기 전에 돌파 감염 당했다. 네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야, 어록이다 어록 이거.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 지금 이 김수민 평론가의 얘기를 잘 좀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여당으로 갈게요. 이재명 후보 얘기인데 듣고 오겠습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어떻게 8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슛 껄껄이에요. 아, 심상정 선수 1959년생 정의당 대표 마크를 또 달았는데요. 큰 경기에 경험이 있어요. 아, 디딤발이 좋았네요. 대장동 국감 스루패스 받아서 골로 연결. 네, 볼만했네요. 예, 신불리가 살아있네. 신불리가 실은 저랑 대학 동기 동창인데요. 이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뭐 하셨나요? 이런 못난 국민의힘에 국토위가 10명이나 있다며. 아이고, 근데 이게 완전 티가 안 나요. 다 그냥 언론들이 심상정 얘기만 하고 있어. 우리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목소리는 오리지널이에요. 성대모사를 할 수가 없어. 안윤상 씨가 성대모사를 못한 거죠. 심상정 성대모사는. 못한 거예요. 네. 심상정 그만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심상정. 그 특유의 네. 마지막에 그 바이브레이션. 예, 제가 정의당 면접관 간 네. 적 있었잖아요. 네. 그때 심상정 후보를 만났어요. 네. 심상정 후보가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이 얘기 했나요, 제가? 아니요? 아니, 라디오에서? 안 했어요. 자기 성대모사 왜 안 하냐고. 아 정말? 예, 김수민 씨는 뭐 홍준표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자기 성대모사는 안 하냐고. 난 이렇게 정치인한테 무리한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성 성대모사인데. 그래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정입니다. 네. 아 그렇게? 오, 바이브레이션. 바이블레이션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사실은 국정감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네. 대선 후보답다. 뭐. 네, 그래서 이게 헌정사상 이제 대선 후보가 국감장에 피감 증인으로 그러네. 쓴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피감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이 이제 이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공격수와 수비수가 다 대선 후보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의 미리 보기다 뭐 이런 이런 전망도 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혹시 모를 단일화 협상이 있을 경우도 뭐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했는데, 자, 일단 이번에 국민의힘이 좀 제1야당으로서 실력 발휘를 못했다, 판정패를 뭐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이제 심 전 대표가 심 후보가 역시 체급이 이 얼마나 다른지를 좀 보여줬다. 역시 신불리다 이런 좀 평가 나왔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판 해본 사람은 역시 달라. 아, 다르죠. 네. 예. 큰 정치를 해본 사람은 아유 다르다는 느낌 들었는데 어제 저 김수현 평론가는 네. 심상정 후보가 국감에서 뭘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프레임을 어떤 점을? 잘 짜왔어요. 프레임. 프레임? 네,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죄인하고 범인은 달라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범인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네. 근데 범인은 범법자잖아요. 이거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범을 어긴 사람. 예, 그러면 계속 공방만 오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범인입니다 하고 네. 나는 죄인입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죠. 완전 다르죠. 죄인은 범법자를 넘어서서 네.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넓은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 쓰는 표현이에요. 예,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빠져나가기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범인은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은데 창은 피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죄인 프레임은 망 같은 거예요. 그물. 예. 그럼 그물이면 잡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법적 네. 책임은 지지 않아도 정치적으로는 좀 이 책임이 설계가 있을 수 있는. 공공환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공공적인 사업이었느냐 이걸로 접근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뭐
그게 그거라고 처음에는 그 차이를 별로 못 느꼈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모 의원이 뭐 범인이다 얘기하니까 심상정 의원하고 똑같네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 그러니까 맞아.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인데 네. 다릅니다. 막 이러면서 다르긴 다르죠. 근데 이재명 후보의 한계가 드러난 게 네. 심상정은 나한테 따졌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같다라는 프레임을 작동시킨 거거든요. 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나를 비판하고 심상정도 나를 비판하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야. 이렇게 정치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앞서 얘기했던 혹시 모를 단일화 이런 거에도 악재겠네요.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을 이쪽에서 네. 정치시켜놓고 보면 그건 뭐 물 건너 갔다 와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 쪽에 경제 브레인을 맡고 있는 최백은 예, 교수라고 예, 이제 예. 경제학자가 계신데 이분은 심상정 완주해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심상정이 윤석열 표를 깎겠지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윤석열 심상정을 같은 편으로 놓고 보는. 근데 그래도 정치는 다원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건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걸 좀 볼게요. 송 기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 원래 국가부 끝났잖아요. 경기. 네. 그러면 이제 예상대로라면 수요일 날 끝났으니까 어제 빨리 사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아직. 네, 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오늘 22일이죠. 오늘 이제 좀 다 퇴임식도 하고 정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이제 경기지사직 사태보다도 급한 게 이낙연 전 대표와의 면담입니다. 이게 풀려야만 그다음에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레이스를 펼치고 청와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이게 다 플랜이 돼야 되는데 요 첫 번째 관문부터 풀리지 않고 있고 특히 어제는 이제 굉장히 서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또 사건이 있었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화는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감이 끝나고 두 사람이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건데 이제 네. 두 사람만의 통화고 이게 알려지는 거는 사전 협의가 돼야 되는데 네. 이 후보 측에서 이제 통화 내용을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고 게다가 그 내용이 어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이겠든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좀 백이종군처럼 들리는 네,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잠시 통화를 했고 이거는 이재명 측의 정성호, 이낙연 측의 박광훈 둘의 협의 채널만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해당 기사는 삭제가 됐습니다. 혹시 이런 통화를 하지는 않았겠죠? 곧 제가 안 나타나니까 긴장되시죠? 네, 이런 통화를 하지는 않았을까? 드디어 해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 네, 이재명 성대모사 챕터 1. 챕터 1. 제가 이게 성대모사가 도저히 안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주 정치쇼에 나와서 이재명 성대모사의 진척 단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면서 성대모사를 사상 초유로 같이 만들어 나가기로 했고 오늘 챕터 1으로 네, 요걸로 시작합니다. 챕터 1입니다. 빠밤. 이재명 경기지사의 흐흐를 들으면서 한 8주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경기 후보의 웃음과 함께 오늘 저 민초단 마지막 민초단의 이름은 좋은 이름 지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두 분 인사드릴게요. 손지은 기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